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소매 판매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나오는 경기 지표들을 보면 이런 느낌들이 아주 강하고요. 특히 워낙에 경기 지표 지수가 오늘하고 내일이 무척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주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시황에서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건데 너무 경기 지표가 혼재돼 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달에 나온 개선된 효과로 반등한다는 지표와는 달리 지금 내수 시장이 얼마나 위축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장 일선에서 나온 그런 지표로서 상당히 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경영자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 판매 지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지표는 개인 소비용 상품을 파는 2,700개 기업 이 판매액을 조사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내수가 확 줄어가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소매 판매액 증가율도 지난해 동기 대비 0.3% 정도 증가하는데 그냥 그 수준에서 그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출 대비 내수가 상당히 위축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내수 부진은 정말 확실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경기 지표에서 위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 이미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서 내수까지도 위태로운 중국 상황, 한국적 상황하고 좀 흡사하게 가는 것도 문제죠. 아직 한국은 부동산 시장은 중국에서 먼저 터진 버블의 상황이 오지 않았지만 거의 전방위적으로 조여오는 경기 지표들은 너무나 닮은 꼴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중국 정부 민간 제조업 경기 전망 지표 모두 위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 했던 온갖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올해 막대한 위안화 자금을 쏟아부어가면서 시장을 살리려 했던 노력들은 죄다 물거품이 되고 있는 거죠. 국가통계국 제조업 지수 PMI가 49.8에 달하고 있고, 전월 대비 상승 국면으로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선에 미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경기 지표는 2023년 8월 이래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핵심이었던 이 중국 전반의 경제 구조에서 이렇게 부동산이 먼저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여타의 산업 구조 자체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중국과 같이 엄청난 자원을 가진 나라가 겪고 있는 정말 전근대적인 부동산 구조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산업 구조가 부동산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버블이 터지기 시작할 때면 전체 산업 구조 역시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샤메 법칙,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아버리면 확실한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한국 역시도 8개월 동안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이 소비 위축은 또 이런 지표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은이 내일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과연 지금 집값과 부채라는 리스크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지금 내수 경기와 경제 전반의 위기를 감안하느냐, 결국에 이런 내수 진작과 수출 호황은 금리 부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역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부채와 집값에서 비롯이 됐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중국의 샘플처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산업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제일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자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수 부진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죄다 사람들이 잉여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다퉈서 부동산 시장에 묻어두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75% 이상이 죄다
부동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이런 식의 자금이 선순환되지 못하고 아파트 가치에 물려있는 이런 식의 자본은 절대로 다른 영역에서의 가치 창출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냥 뭐 아파트 깔고 계속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뭐 당연히 내수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부동산 집중화로 인한 아파트 건물에 깔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돈들은 죄다 뭐 은행에서 빌려온 부채들이라 얘네들은 뭐 매달 돈 먹는 하마가 돼서 개인 소득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원금 이자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버리고 있죠. 그러니 뭐 어떻게 소비 진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내수시장은 부동산이 깔아뭉개고 있는 일명 로또 아파트들의 자산 가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서 소비가 기본적으로 돌 수가 없는 거죠. 또 죄다 부채로 깔려 있어서 더더욱 소비는 갈수록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출황이 뭐 점진적으로 개선으로 간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국내 자본이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선순환에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는 이상 수출 역시도 국내 자본이 이렇게 콘크리트 밑에 깔려 있는데 하물며 외국 자본 뭐 어떻게 무한 출입구 개방하고 들어와 가지고 기업들의 가치를 밸류업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대기업이 셀 코리아라는 이 분위기, 어찌 보면 굉장한 위기죠.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고 있으니까 외국인 자본들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자본을 내다 팔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면서 업황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인데, 그러니 뭐 최근에 삼성이니 SK니 LG니 전방위적으로 대기업 뭐 비상에 걸려서 엄청난 속도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대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확실히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통적으로 강했던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해체가 되는 식으로. 그것도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달러가 만사라는 얘기는 아마도 당분간 변하지 않는 자본시장의 중심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이고, 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했어도 국채시장 한번 보세요. 10년물 금리가 금리를 역전해서 쭉 앞서 나가다가 이제 뭐 2년물이 슬슬 따라잡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다음 기준금리 자체가 모호해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2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기준금리가 완고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다시 4%대로 돌진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 내렸지만 또 이렇게 국채 부분에서 금리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보통 기준금리 내리면 국채금리는 여지없이 하향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따로 노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한은이 내일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해서 피벗을 단행한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침체 국면에서 누른 버튼이라서 인상적인 변화의 기점을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처럼 기준금리는 내리지만 시장금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물가 자체도 뭐 2%대로 안착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내수 부분이 소매 판매 마이너스 2%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획기적인 경기 전환 어렵다는 얘기죠. 경기가 극악으로 치달으면 당연히 물가는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오로지 뭐 고금리에 물린 경제 상황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냥 뭐 침체 국면으로 가는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고금리라는 족쇄를 풀면 모든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도 상당히 또 황당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리어 전체 경기가 풀이 확 죽어 있을 때 금리를 또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건 잠잠해 있던 이 사자의 털을, 코털을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물가 부분, 침체는 이상하게 물가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욱 시장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경제 전반에서도 기업이 지금 대외 변수 때문에 애를 먹는 거지 기업 대출 금리 때문에 후달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이나 그런 상황이지, 지금 금리 상황에서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뭐 건전성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금리 인하가 마땅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고,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오늘 뭐 코스피 약간의 오름세로 가고 있지만 가장 특이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 선이 깨졌다는 얘기죠. 6만 전자가 깨지는 걸 다 보네요. 이게 위로 천장을 뚫어야 되는데 아래로 뭐 지하실을 파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 걱정스러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오늘 역시 외국인은 팔자를 주도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59,600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대로 뭐 하이닉스는 4% 정도 올랐네요. 결국 엔비디아 납품이라는 분기점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운명을 가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여타의 대기업들 LG 역시도 뭐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시장은 뭐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가 대기업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자산시장의 대변화, 중국은 이 부동산이 깨지면서 다른 산업 분야가 흔들리는 그런 양상으로 갔었죠. 그러나 한국은 아마 동시다발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경기 지표가 좀 악화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확실하게 재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상당히 경기 지표나 내수 상황, 또 부채 문제와 집값 문제, 과연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한국은행이 과연 내일 피벗을 단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동결로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마지막 남은 또 11월 기준금리 결정으로까지 또 뒤로 후퇴하는 또 그런 스탠스를 가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굉장히 지금 혼조세로 보이는데, 부디 안전벨트 잘 매시고 계시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쫓기듯 조급한 판단을 내려버리면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급하면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법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관망하시면서, 제일 유리한 사람들이 지금 매수자들입니다. 매수세가 상당한 우위 선상에 있는데, 매도자들이 뭐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유리한 고지 정말 잘 활용하셔서 저점에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내수 부진은 가장 국내 경기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을 듯 보이고요. 2% 넘는 마이너스 성장률은 뭐 앞으로 내수는 더욱 아문이 드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한국은 부동산과 산업 전반에 이 동시다발적인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연말로 갈수록 급변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저점에서 가장 낮은 진입장벽 통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후반부랑 국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